자, 이번 강좌는 앞서 배웠던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구역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정비법에서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방침이 있었고, 기본 방침 누가 수립했죠? 국토장관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은 누가 한다고 했으면 특광시장이 수립하는 거다. 군수가 없죠. 둘 다 똑같이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느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뭘 갖다 하면 정비 계획에 의한 뭐가 되면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비 계획에서 정비 구역이 지정된다. 그럼 이때 이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갖다 지금부터 보게 되면 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우선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 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 시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한테 뭐 하겠어요? 신청하지만 얘는 신청이라 직권을 하겠죠. 직권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비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 제일 먼저 여기는 절차가 앞서 기본 계획과 달리 뭐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는 수립부터 합니다. 앞서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하기 전에 절차로서 거쳤죠. 그래서 주민의 공람 10살 이상 했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심의를 거쳐서 수립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수립하고 나서 주민 설명회와 더불어서 자, 공람을 시킵니다. 그럼 앞서 공람기간과 여기 공람기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0일 이상 공람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차이가 있겠고 그 다음 의회 의견 듣는다는 건 당연히 같습니다. 그러면 60일이 도과됐다 그러면 당연히 받은 걸 보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래서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사람한테 신청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도자는 자기가 직권으로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요 내용이겠고. 그럼 이때 이 정비 계획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앞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서울시다 그래 봤을 때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했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강서구 일정한 곳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구역이 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정비구역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또 나가서 도시군객 시설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공동 이용시설 또 건축물의 주용도. 여기는 말하는 상업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주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나오고 환경보전과 재난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그러니까 소위 교육 환경 보호가 나와야 되고 세입자 주거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사업 예정됐다면 예정 시기가 나올 것이고 그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수립했다 변경했다 그럼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새로운 행위를 했죠. 같은 수립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미한 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안 하고 있더라. 수립을 안 하고 있으면 수립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누가 하는 거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서 단계별 추진 사항상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이 경과됐음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는 거. 그럼 정비 계획이 없으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있겠고
또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LH공사한테 시킬 거니까 빨리 정비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정비구역 지정해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구는 조례가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제한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한해요. 그럼 제한하면 며칠 내 처리해 줄 것이냐. 60일 플러스 1차 안에서 30일 내 통과시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쳐서 얘기해 준다 볼 수 있겠죠. 이 기준 역시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해야 되겠죠. 지정 절차를 보면 이 지정은 심의 절차 하나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고 일반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새로운 다시 심의 거쳐요. 해제한다 심의 거쳐야 돼요. 경미한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했다면 이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갖다 고시합니다. 고시해주고 나가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는 역시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정비기본계획에서 마찬가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했다면 일반한테 뭐 시켰어요? 이제 열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그 밑에다 써놓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지정 고시가 됐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갖는 거죠. 효과. 그 효과는 이미 여긴 도시적이죠. 그러니까 도시적 의지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속된 표현 잘한다 그랬죠. 잘이 뭐랬어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또 지구단위 계획 두 가지가 의지돼요. 신도시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이런 법률처럼 똑같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지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당연히 이것도 또 뭐가 되겠어요? 의제되겠죠. 쌍방 의제돼요. 국토계획법상 의제됐으면 여기도 의제되고 여기서 됐다면 국토계획법상 의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완화시켜주죠. 뭐 같은 걸 완화시킵니까? 용적률 등을 완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재건축하겠다. 예를 들어 재건축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된 편으로. 보상비 받으려고 여러 개발행위를 할 것이죠. 입주권 받으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 건설할 때 지장 주는 행위, 즉 중목의 벌채, 식재 이것까지 같이 하지 말았죠. 그래서 여기 행위 제한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내용,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도시개발구역의 효과랑 여기 지정 효과랑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랑 유사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해야 되겠다.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보면 개발행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5가지가 있죠. 걷다가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를 심거나 자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걸 하려면 허가받으라. 누구한테 허가받느냐? 시장군수한테. 그러나 허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개발행위란 말은 바로 이것이 있고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 있죠. 역시 같습니다. 어디랑 유사하냐면 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하죠. 자, 뭐가 있다 보시면 재복구 재난수습. 국토계획법 빼놓고 어디나 다 그냥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나가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을 정한 간이공. 간이공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많은 게 뭔지 대한민국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농막 같은 경우, 유리온실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도시개발구역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에 개발에 진행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아니한 범위에서 토속 채취. 그 다음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또 나가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한다. 그런데 이걸 경작지에 식재하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디 하는 거? 경작지 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했다는 얘기는 기득권이죠. 기득권은 존중해 줍니다. 같습니다. 자, 30일 내 신고하는 거죠. 왜 신고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거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됐다.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거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상비를 받아서. 그래서 명확히 하도록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30일 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득권 존중은 30일 신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차이냐?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과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행위 제한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급 제한을 받는다는 것 차이가 있어요. 소급 제한.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소급 제한이 없느냐? 자, 여기는 보세요.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습했어요. 그럼 투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사실상. 근데 여기는 미리 이 아파트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정비기문계에서 언제쯤 여기에 정비계에서 정비구역 지정하겠다. 즉 재건축하겠다 소리 나오면 당장 쫓아갈까 안 쫓아갈까? 쫓아가죠.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뭐 합니까? 건축물 건축, 소위 속된 표로 계집 짓습니다. 제가 표현을 계집이라서 참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건물을 줘요. 보상비 말하고. 또 땅이 있다. 받은 만큼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분권을 쪼개죠.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급 제한을 받는데 그 제한은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을 합니다. 뭐뭐를 제한하느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 토지 분할, 이 행위를 갖다가 하지 말아라. 하려면 만약에 이걸 한다면 허가받아라. 이 얘기죠.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정비 기본계획의 예정구역 지정한다까지 정비계획 있다까지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를 소급제하느냐? 3년 플러스 1에 한해서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를 갖다가 위반해서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럼 원상회복을 요구하겠죠? 거기 따르지 않더라. 그럼 대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주 출제됩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자, 여기 개발행위 5가지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허가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맞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부에서 신고한다. 다 틀렸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은 법에서 새로운 행위가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자, 여기 말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변경했다. 허가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경미하는 것에서 면적을 축소했다. 기간을 단축했다.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통지했죠. 거기는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그 차이가 있구나. 다음 4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기득권 존중. 그럼 기득권 존중 30일 내 뭐하고 한다? 신고하고 한다. 자, 어디랑 똑같으면 도시개발구역이나 같다 그래놨습니다. 다음 5번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자, 정비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 행위가 뭐예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 허가 받은 거 마찬가지죠. 그럼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이제 뭐가 되는 경우냐? 지정했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개정 중, 왜 개정 중이라고 쓰느냐? 이게 지금 입법 예고되는 것이 있겠고 또 개정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제는 가서 요청을 합니다. 누가 요청할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서 요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자, 이 시도자는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들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해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청을 했다면 반드시 해줘야 하는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 사유가 있겠고,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그럼 이때 해제할 때는 똑같은 절차, 무슨 절차를 거치죠? 심의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미리 앞에 있는 이런 것을 듣고 나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변경 절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제하는데 제가 분명히 개정 중이라 했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갖다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선은 흐름을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예정구역 지정했다. 정비계획에서 자,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랬죠. 대개 보면 여기 계획에서 예정된 내로 본다면 3년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있다고 했으면 시행자가 있겠죠. 자, 시행자는 조합이 있겠고 토지 등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시행자가 이제 무슨 계획을 갖다면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서 인가받고 이제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보세요. 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까지 3년. 그 다음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조합까지가 바로 3년. 조합이 됐다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계획, 이건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그것까지가 인가까지가 3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 몇 년,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거죠. 그럼 조합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앞서 여기는 시장군수청장이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해제달라. 우리가 정비구역 필요 없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해서 조합 설립까지 3년이다. 그런데 요 사이에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추진을 구성한다. 그러면 자, 추진은 반드시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구성하게 되면 자,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2년 내 추진을 구성해서 이걸 갖다가 승인받도록 돼 있고, 자,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는 2년 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해제해 주세요.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조합이 하는 경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개정된 것 중에는, 거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개정된 것 중에는 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조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들도 똑같습니다. 3년 내 지정한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추진에 승인받고 2년 내 안 하더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새롭게 개정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토지 시행자가 됐다. 그럼 얘는 결국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겠다. 그러면 얘는 사업시행까지 5년 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해제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거는 이제 뭐로 다 가져갔냐.
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개정됩니다. 그거는 여기 요청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 개정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해지됐어. 그럼 할 주체가 없죠. 조합 설립 인가가 해지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자체가 승인이 취소됐어. 인가가 취소됐어. 또 추진회 승인이 취소됐어. 그럼 사업 주체가 없죠. 그럼 당연히 해지해 주세요. 요청하면 반드시 해지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내용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언급한 내용이고 계량 방식은 이제 뭐가 될 수 있다면 약간 수정이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이러면 시험 보기 전까지 다시 한번 질문학습에 또 올리세요. 그럼 제가 또 할 수 있게끔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본 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급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래놨네요. 그럼 요청하는 경우는 앞서 얘기했죠. 요청하면 해제해야 한다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 추진의 해산 신청에 따라 해산 신청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해제해 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서 조합원이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연히 주체가 없어졌죠. 해제해야 되는 거 당연한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조합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승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2년에 승인 신청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역시 해제되겠죠. 그다음 정비 구역 예정일부터 3년 내 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5년이죠. 그러니까 바로 5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도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한테 공람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뭘 거쳐서 한다 그랬죠? 아까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접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과도한 비용 부담이 든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또 정비 예정구역 추진 봐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토지 등 소유자 몇 퍼센트? 30%이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량사업, 주거환경 개선 개량사업 중에서 15년 경과됐다. 3분의 2 이상 요청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옮겨올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제됐으면 해제된 내용을 일반인이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시도사, 대도시장은 해제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장관한테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가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일반인한테 열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래의 용도 지역은 환원돼야 되겠죠. 또 이거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서 철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갖다 뭐요? 정비, 개량, 보존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 거냐면 이제는 안전진단 해야 되겠죠. 자, 안전진단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우선은 제일 먼저 정비 계획 수립할 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겠고, 자, 다음 이건 시장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개 10분의 1 동의를 가지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 토지에 얼마? 10분의 1 이상 얻어가지고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을 시행하는 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에 사업 예정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 부속 토지에 얼마? 10분의 1 동의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구역의 건축물 그 부속 토지에 얼마? 10분의 1 역시 다 대개 다 면이라고 해서 10분의 1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구역에는 토지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 동의로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인정하는 곳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안전진단 대상 있죠.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다. 이 주택단지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천사기도라고 외우면 돼요. 천사기도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거기에 있는가 하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째 보면 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천재 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정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인정. 이게 꼭 포인트다. 두 번째, 구조의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했다.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천사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는 자녀. 그러니까 이미 노후불량 건축물, 예를 들어서 3분의 2다. 만약에 3분의 2가 들어가야 한다. 그럼 3분의 1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 충족했다면. 나머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도라는 것은 진입 도로 등의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축물. 어차피 철거해야 돼. 그렇죠? 진입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연상하시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안전진단을 갖다가 실시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시 여부를 갖다 결정한다. 누가 결정하는 거냐?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군수가 하기에 앞서 뭐가 있었냐?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세요. 현지조사를 통해서 해당 구역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것 빼놓고 요청했는데 뭐 할 수도 있다? 반려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지 조사 보니까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 명백하더라.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반려 처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항상 왜 반려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실시 여부를 갖다가 가서 안전진단 요청했잖아요. 그럼 며칠 내 가서 결정하도록 되면 30일 내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를 30일 내 통보해 준다.
이걸 30일 통보해 주는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하기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진단을 갖다가 뭐 한다 볼 수 있으면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실시는 자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 그들이 국토장관이 정하는 관부에 구시된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요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제출받은 시장군수가 이제 재건축 여부를 갖다가 아까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알려주는 거고 이제 재건축 여부를 갖다가 시행 여부 자 재건축 시행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재건축 시행 여부 아까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30일 통보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의 시행 여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시장군수가 그거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또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결정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걸 갖다가 시도지사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를 갖다 시도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시도하 보니까 좀 이거 의심 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전문기관한테 가서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의뢰합니다. 또 상급기관인 국토장관은 가서 시도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고 그건 시도자금 안전진단 결과 적성 여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보다 보니까 시도지사 보니까 자 이곳이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때 안 하게 되면 시행결정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서 마치도록 한번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의 소유자 얼마? 10분의 1이죠. 요청할 때는 다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반려할 때는 서면으로 반려하는 걸 알 수 있겠죠. 2번 주택의 구주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때는 안전진단을 자 천사 실시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천재지변 등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 있다.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시장군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비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 요청했을 때만 누가 부담하는 거다? 군수가 하지 않고 요청한 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가 여러분들 뭐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했느냐면 바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또 앞서 했던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효과 여기까지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자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조합 알겠죠? 또 거기에서 따른 시행자에 대한 대행 요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